자, 문학 개념어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9강, 10강이고 안녕 어서 와. 자, 지금 뭐 어휘 테스트부터 하겠습니다. 어휘 테스트 올려놨고요. 문학 개념어 지금 나눠줄 테니까 출력해서 뭐 테스트하고 아마 너희도 느꼈겠지만 이거를 지금 한 달 내내 들은 친구들이 문학 개념어 테스트를 적는 것과 이게 지금 처음 2월 달에 처음 온 친구도 있고요. 이거 지금 3월 달에 처음 시작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며 6월 달에 처음 시작한 학생도 있겠지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지금 얘들아, 선생님 고3 하고 있거든, 일요일 오전에. 고3 애들 이거 또 들어요. 아, 선생님 너무 신기해요. 이게 이런 뜻이었군요. 현재 고3 아이들 이거 듣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했죠? 2월 20일 날 재수생 시작한다고 재종반 전국에 재수생들도 이거 듣습니다. 재수할 때 들을래? 고1 때 들을래? 지금 들어야 되는 거지요. 이해됐죠? 자, 문학 개념어니까. 자, 지금 잠깐 멈추고 어휘 테스트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으짜, 자, 됐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안녕. 뭐, 배정됐고, 너는 학교 배정됐니? 어디 됐니? 부천고지. 너는 일지망 됐어? 오, 역시 다 일지망. 너도 일지망이니? 이야, 신기해. 진짜 여기 말고 다른 애들은 바뀐 애들이 한 30%가 있었습니다. 어제 바뀐 애들 이제 울죠. 부천여고, 파이팅! 정명고, 파이팅! 상일고, 파이팅! 보자. 거기 뭐 열심히 해야 되고요. 자, 갑니다. 근데 문학 개념어 지금 적기가 조금 더 힘들지. 니네가 지금 문학 개념어를 무시하는 것 같아. 문법 개념어가 더 무섭고 문학 개념어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문학 개념어를 더 많이 못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단 가보자고. 자, 1번. 색채 대비라고 하면 뭘 떠올려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무슨 색이니, 이거? 주로. 뭐 파란색과 뭐 하얀색 혹은 빨간색, 꼭 파란색 빨간색 보색 개념은 아닙니다. 이거 보색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다른 색상이 되면서 붉어지는, 그러니까 차별성이 딱 되는. 주로 이건 어디면 학원 간판 있지, 이 간판을 색채 대비를 많이 쓰려고 그래요. 배경과 안에 있는 글자를 대비시켜서 멀리 있는 사람도 저 간판 보고 무슨 학원이 있는지 알게끔 하는, 자, 이런 색채 대비가 시험에 고1, 고2 문학에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까 그 색채 대비를 잘 찾는데, 문제는 얘들아, 색채 대비라고 하면 이제 파란 바다와 하얀 눈 이렇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색깔 자체가 안 나와서 문제인 겁니다. 색채 대비의 개념은 되게 쉬운데 저거를 찾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뭐라고 나오는 거니 얘들아? 바다와 눈. 색채 대비 아니야. 이게 색채 대비인 거예요. 이게. 이해되셨죠? 이게 색채 대비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관념적 이미지 뭡니까 이거는?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감각으로 알 수 없는 아주 추상적인, 그 예를 들면 뭐 있죠? 관념적 이미지는? 사랑, 믿음, 시간, 이런 것들을 관념적, 추상적 이미지의 용어라고 하지요. 자, 3번. 자, 세속적이 뭡니까? 지금 너희들 삶, 선생님 삶 완전 세속적이지요. 물질적이고 속세. 속세며 물질이 난무하고 욕망이 난무하는 이런 데가 세속적입니다. 현재 우리지요. 그 다음, 자, 네 번, 5번. 자, 비유와 뭐뭐 적어야 되는 거니? 내가 거기다 아는 대로 적으라고 했지. 아는 대로 적은 게 한 줄이야? 아는 대로 적으라고 했지, 내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직유, 은유, 의인이 이게 다 아는 거야? 그 직유 4개 안 적어? 뭐 이렇게? 직유 4개 적을 줄 했죠. 뭐야, 시작? 양, 처럼, 같이, 듣, 양, 양. 떠올려야죠. 은유는? 뭘 적어야 돼, 은유는? A는 B다. 또 끝나야 돼. 원관념, 보조관념 써야 돼. 원관념, 보조관념도 쓸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의인법은 사람한테 비유하는 거, 사물을. 뭐 이 정도가 아는 대로겠죠. 괜찮아. 다음번에 비유법하면 아는 대로라고 하면 아는 대로 좀 더 많이 풍부하게 아주 빠르게 적어주길 바란다. 자, 6번. 자, 대유법이 뭡니까? 대유법이? 작은 것으로 제유법과 큰 것이 환유법이 있고, 작은 것으로 큰 거를, 작은 특징으로 큰 거를 이렇게 하는 거. 무덤에서 요람,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이런 것도 있죠. 패는 칼보다 강하다. 이거 기억하면 돼요. 패는 지식, 칼은 무력. 펜이 강하니? 칼이 강하니? 파리, 칼이 강해. 깡패 만나면. 그 다음 7번. 단수적 표현이 뭡니까? 속담,
격언, 한자성어, 그리고 관용어 적은 사람 손 들어봐. 관용어 적어야지, 관용어. 관용어가 뭐라 했지, 관용어가? A 플러스 B는 뭐다? C다. 이 관용어가 관습적 표현이라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속담. 한자성어 왜 그래? 옛날부터 맨날 쓰잖아, 한자성어를. 맞습니까? 괄목상대 이런 거 쓰잖아. 옛날부터 쓰니까 관습적인 거지. 이게 관습적인 거예요. 아이고야. 자, 8번. 우리가 왜 만났습니까? 이해력 향상. 네, 국어, 글 이해력, 문장 이해력 향상. 이 대구는 있니? 너네가 원래 글 이해력이 향상된 거에 증거물이 뭐라고 했죠? 증거물이? 문제 풀었을 때. 원래 니네가 이해력이 향상되는 거에 증거물은 뭐냐면 이거 잘 적는 애들이 이해력 향상되는 거에 도움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해력 향상된다는 것은 너희가 고1이나 고2, 고3, 모의고사 보면서 뭐가 나와야 돼? 등급이야, 백분이야? 백분이야. 점수보다 중요한 게 뭐죠? 등급이고 등급보다 중요한 게 뭐야? 백분이야. 백분위가 뭐야? 퍼센트에 되지. 너의 순서죠. 40만 명 중에서 네가 몇 등 안에 있는 애가 저 98%니 87%니 68%니 너 모의고사 몇 등급이니? 그러니까 몇 등급도 중요한데 야 니네 고1 모의고사 니네가 100분이 몇 프로인지 알아 몰라. 우리 한번 실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그지. 고1 모의고사 딱 풀고 점수 맞춰서 네 점수가 나오면 등급 나오고 그러면 작년 1년 선배들과의 기준으로 네가 모의고사가 68%의 수준인지 68%가 좋은 거야? 98%가 좋은 거야? 98%가 좋은 거지. 만점에 98% 가까이 갔다는 뜻인 거야. 99%라는 게 무슨 말이야? 전국 상위 1000등이라는 뜻인 거야. 99%가. 68%는 전국 상위 20만 등이라는 뜻인 거야. 그게. 이해됐습니까? 백분위를 아는 사람. 자기 고1, 현재 난 고1과 비교했을 때 내 백분위 아는 사람. 유찬이 알아? 너 고2. 너 백분위 얼마야? 얘기하지 마. 이거 알아야죠. 일단 알고 아는 데서 멈춰야 돼. 그걸 올려야 돼. 그래 우리 지금 고3 선생님 고3 맞다고 했잖아. 사계 원장이니까 걔네들 매주 100분위 따요. 3주 전에 78%, 지금은 82%, 그 다음 주에 85%. 와우 잘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100분위 계산을 매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너희는 6개월에 한 번 하지? 1년에 자기 100분위를 모르면 어떻게 진보하려고 그래? 그 이해력 향상의 결과물은 그 모의고사 100분인 겁니다. 너는 그 내신도 100분이 나와요. 내신 300명 중에 네가 몇 등 했으면 내신 100분위가 나오는 거야. 내 전체 1학년 등수에서 내가 몇 등이다. 나누고 곱하면 내신 100분이 나오는 거야. 내신은 등급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100분위로 하는 거지. 등급은 안 올 수 있지. 4등급 꼴에서 한번 해가지고 4등급 앞이면 오른 거 안 오른 거야? 오른 거지. 그 100분위는 거의 10 몇 프로 올렸는데 얘네가. 그죠? 그러니까 4등급에 3등급 안 됐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야. 4등급 꼴찌였는데 4등급 앞이었으면 오른 겁니다. 그거. 100분위가 할 수 있는 거야. 등급은 사사지만. 알겠지? 그거 벌써 100분위 향상. 100분위가 올라가야 된다. 쓰세요. 이해력 향상이라는 건 우리가 왜 만났지 얘들아? 이해력 향상은 되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얘기잖아. 구체적 감각적으로는 100분위가 알고 얘가 올라가는 건데 우리는 지금 알지도 못하고 올라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고1 모의고사 매일 안 푸니까. 알겠니? 그래서 근데 지금은 아직 내신이 더 중요한 거니까 하지만 이렇게 100분위에 대한 관심을 좀 여러분들이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바란다. 그다음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고1이건 고2건 고3이건 자기가 현재 수학 100분위를 알아? 그럼 너희들? 전국 45만 명 중에 너희 몇 등이니? 수학 100분위가. 알아야지. 영어 100분위는 몇 등이니? 알아야 영어는 등급이니까 또 모를 수 있겠고 수학하면. 특히 수학 100분위 알아야지. 그리고 일주일마다 올라가니? 수학학원에 올려주니? 수학 원장이 이런 얘기 해? 100분위 올린다고? 안 하지? 그거 왜 아니고 왜 다니냐 그거. 수학 100분위 올리러 다니는 거야. 뭐 어떻게 해? 1년마다 한 번씩 체크해야 돼? 일주일마다 해야 돼? 일주일마다 체크하셔야죠. 일주일마다. 아니면 한 달마다. 100분위 올라가는 그게 당신의 목표인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왜 키 재잖아 맨날. 일주일마다 키 재잖아. 똑같은 키. 맨날 재면 뭐해 그거. 어? 아이씨 안 올랐네? 또 안 컸네? 안 컸네? 뭐 냉장고 대고 키 재잖아 이렇게 맨날. 직 긋고 막 이렇게 날짜 쓰고 막. 우리 아들도 맨날 해요. 그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9번. 9번 갑니다. 음보율 뭐죠? 음보율 종류? 3음보나 4음보 있을 수 있습니다. 3음보는 뭐죠, 이거? 고려, 가요가 3음보죠. 4음보는요. 민요. 시조나 가사가 4음보고 민요는 3음보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쓸까요, 그러면? 3음보와 4음보가 있지만 3음보는 고려가요 대표적인 뭐 있어? 가시리, 동동, 청산별고. 고려가요는 3음보. 시조 가사는 4음보. 이 정도가 음보율인 거죠. 적었니? 랩. 쇼미더먼 머니. 걔네는 7음보, 8음보입니다. 랩, 힙합, 7음보. 7음보 하면 왜 안 될까? 옛날 조선 사대부가 7음보로 했을까? 7음보로? 너무 짧게 시잖아. 임금님 옆에서 7음보로 시조 풀면 당정 맞구나. 그러면 당장 오게 가두거라. 이렇게 끝나지. 10번. 그런 이상한 거 질문하지 마. 성찰적 태도 뭔지 알죠? 뭡니까? 내면, 반성, 안, 마음, 뭐 이런 거, 깨달음. 성찰, 우물 적은 사람, 거울 적은 사람, 잘 적었습니다. 자, 11번. 자, 역설법 예시 뭐 있니, 얘들아? 이전노라. 이전노라 반어법인데? 쏘리. 이거 이전노라 반어법이야, 이거. 외롭고 황홀한 심사위원이, 외롭고 황홀한, 또, 아니야. 님은 같지만 나는 보내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 맞습니까?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웠던 사나이인데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야. 왜 괴로웠지? 내 손에 못이 박힐 때, 십자가 못 박힐 때는 정말 아팠던 예수님이지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아픔으로써 전 인류를 구원한다 라는 생각에 행복했던, 이게 예수, 기독교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느냐? 나 종교행사 아니야? 우리 종교행사 아니야? 그것도 역설법. 괴로웠는데 행복하대. 맞죠? 그 예시 잘 나온다. 역설법 예시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이전노라는 반어법이에요. 안 잊었는데 잊었다가 했으니까 속만과 다른 거니까 반어법이에요. 이전노라는 반어법. 헷갈립니다, 이거. 12번. 자, 참신한 발상이 뭐죠? 뭐 색다르게 얘기하는 거. 뭐 황진이 시조 있잖아.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서. 시간을 허리를 벤데요. 이런 걸 참신한 발상. 참신한 문학적 발상. 그 다음. 자, 13번. 꽃피는 봄이면 목련꽃 당기는 시가 후각하다. OX야. O 손 들어. X 손 들어. X. 이거 뭡니까? 이거 13번 이거? 복합감각이지요. 복합감각입니다. 내가 항상 이거 조심하라고 했지. 왜 복합감각이야, 얘들아? 꽃피는 봄은 시각, 목련꽃 향기는 후각. 서로 따로따로 전이된 게 없다. 복합감각이다. 그 다음 14번. 소리를 흉내내는 말 뭐라고 합니까? 의성어. 좋습니다. 15번. 이해력 향상 방법 뭐니 그러면? 그건 시할 때지. 전체적 이해력 향상. 의미를 빠르게 떠올리는 거지요. 이 안에 모든 의미죠. 이 안에 이제 머지 의미, 외지 의미, 2차 속성 의미, 소설 어휘, 달달달달달 모든 의미들을 빠르게 머리로 떠올리는 건데, 너희는 지금 뭐야? 문학 개념어를 떠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16번. 음성상징어 예시 3개 뭐 있습니까? 멍멍, 꿈틀꿈틀 뭐 그런 짝짝 이런 것들, 쿵쿵 이런 거 적으면 돼요. 자, 17번. 관수적 표현 해당하는 예시 3개 뭐 있죠? 아까 또 했다 이거. 관용, 관습. 속담경은 한자성어, 관용어. 자, 18번. 초월적이 뭡니까? 현실에서 벗어나. 현실을 넘어서는 거 초월적. 얘들아, 초월적 세계 줄 어디야? 초월적 세계. 하늘, 용궁. 요게 초월적 세계입니다. 월적 세계. 하늘, 용궁. 자, 19번. 쪽빛바람, 시각이 촉촉하다. OX. O 손 들어. X 손 들어. 이거 반반 갈리면 어떡하냐, 이거? 야, 쪽빛바람, 뭐가 존재해? 그럼 뭐야, 이거? 촉각. 촉각. 시각화. X입니다. 쪽빛이 존재해, 바람이 존재해. 바람은 무슨 감각이야? 촉각. 그 바람에다가 뭘 입혔어? 시각을 전이시켰지. 그 뭐야, 이건?
촉각의 시각화입니다. X입니다. 공감각적 이미지 조심하자. 고일 문학 내신의 단골이죠. 공감각적 이미지. 자, 20번. X, 온라인 애들 이거 다, 온라인 애들이 가끔 사진 찍는데 그냥 틀렸다면 하면 돼, 안 돼? 여기도 내가 말하는 걸 고쳐야 되는 거야. 어제 서울대 간다. 뭐까지 필기한다? 선생님의 말까지 필기한 애들은 서울대 자세다라고 했습니다. 필기를 필기하는 애들은 그냥 기본적인 데야. 필기도 필기하지 않은 아이는 그건 형식적으로 그냥 학원 다니는 아이입니다. 학교 가서도 선생님 말씀을 필기한다. 그래서 눈은 여기 보고 손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서울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눈 여기 봅니다. 여기 강사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20번 모든 산매 바다 연마에 표현법 뭐 있습니까 이거? 의인법하고 어우 잘한다. 어우 잘한다. 의인법 하리법. 21번 자 매미가 이거 뭐라 그래? 쓰임 표현 뭐라 그래 이거? 언어유의 잘했습니다. 자, 언어유의 맞은 사람 손 들어봐. 분명 뭐야 니네 언어유의 복습 좀 합시다. 여기 오기 전에 1시간만 볼 수 없을까? 그죠? 예. 오기 전에 1시간만 딱 보면 안 될까요 이거? 뭐 내가 새로운 거 나가면 뭐해? 앞에 거 다 까먹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하는 거야. 시간 아까웠지만 내가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앞에 거 다 날리고 새로운 거 배우면 뭐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복귀가 되죠 지금. 그다음 22번. 시적 긴장감이 뭐죠? 시가 시답다라는 거. 시가 시답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에만 쓰이는 거 운율, 이미지, 표현법 이런 거 있으면 시가 시적 긴장감이니까 시적 긴장감은 틀린 적이 있다 없다. 틀린 적이 없다. 그 앞에 역설법을 이용해 시적 긴장감을 유발한다. 비유법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유발한다.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시적 긴장감을 유발한다니까 시적 긴장감은 무조건 맞는 거야. 그 앞에 단어가 맞냐고 할 때 있는 거지. 맞습니까? 시에서 시적 긴장 물어보면 당연히 있는 거지. 앞에 시를 줬는데. 자, 23번 달관적 태도가 뭡니까? 달관이 뭐죠? 집착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걸 달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같은 말 뭐라고 하죠, 이거를? 초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에 달관했다, 돈에 초탈했다. 맞습니까? 게임에 달관했다, 게임에 초탈했다. 뭐 이렇게 공부에 달관하면 안 됩니다. 학교 가면 공부에 달관한 애들이 있죠? 있어요, 그냥. 에브레. 애들 있습니다, 이거. 밤새 게임하고 학교 와서 자는 애들 있죠. 24번. 자, 회화적 이미지가 뭐예요? 이거 회화야, 회화. 다른 단어죠? 얘가 웃음. 얘는 그림. 회화. 회화, 희. 내가 좀 출력이 잘못됐나? 이거 히읗 거기 좀 보이죠? 회화는 그림, 희화가 웃긴 거. 자, 틀려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 숭고미가 뭡니까? 이거는 노력, 노력하는 모습, 열정적인 모습을 봤을 때 드러나는 아름다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특강을 꼬박꼬박 이렇게 지각도 안 하고 오는 아이들은 열정이 있는 거죠. 자, 너희는 숭고해, 안 숭고해? 네, 너희 따위가 숭고한 겁니다. 지금 숭고한 행동인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숭고미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이순신만 숭고한 게 아니야. 이순신 숭고하지, 왜? 나라를 구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잖아. 그래서 이순신을 장군은 우리가 숭고미라고 하는 거예요. 뭐 지하철역에서 왜 떨어지는 아이 구하고 자기가 죽은 사람이 있었죠. 일본에서, 우리 유학생이. 떨어지는 사람, 술 취한 사람, 떨어진 사람 구했는데 올리고 나서니까 기차 와가지고 구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10년 전에 일본에서 우리 한국 유학생이. 그래서 그 이름은 까먹었지만 그분도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억울하지 않니? 술 취한 사람 떨어진 거를 올렸는데 미처 자기는 피하지 못했어요. 이게 한국 유학생이 일본 가서 일본 사람 구해주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숭고미인데 그건 대단한 숭고미고 우리도 숭고한 거고. 야, 얘들아, 아빠 개미가 밖에 나가가지고 집에 있는 가족도 먹여 살리려고 자기보다 몸보다 큰 먹이 해봤자 우리가 떨어뜨린 과자 부스레기인데 그거 하나 얻고 막 집을 가고 있어. 개미가. 숭고해, 안 숭고해? 숭고한 거예요. 겨울나무에서 나뭇잎이 이파리 틀려고 막 혀를 하면서 이파리가 이렇게 나오려고 그래. 막 이파리가 나오려고 그래. 막 혓바닥처럼. 숭고해, 안 숭고해? 다 숭고미예요, 이거.
노력하잖아요. 알겠습니까? 이게 순곰입니다. 이 얘기를 내가 왜 할까요? 수능 교수가 좋아하는 문학 개념어예요. 노력하잖아. 열정적이잖아. 학생한테 딱 맞잖아. 그래서 순곰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순곰이 알겠지? 대단한 거 아니야 이거? 너희도 순고한 거야? 나도 순고한 거지? 골개미야? 26번. 자, 율문체가 뭐지? 율문체가? 율문체. 뭐 얘기했는데 이거. 음보, 음수를 운율이 느껴지는 문체.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학교 선생님이 내신에서 갑자기 율문체라고 나오면 뭐라고 떠올려야 돼? 음보, 음수입니다. 다시 율문체 뭐라고요? 음보, 음수입니다. 율문체. 다 설명했어 이거. 통사구조 반복 뭐야 이거? 비슷한 문장구조 반복이죠. 비슷한 문장구조 반복. 조사나 어미가 똑같겠죠. 28번 뭐 나는 밥을 먹고 너는 똥을 쌌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20 상황적 반어 이거 뭐라 뭐니 이거? 아, 영어로 아이러니입니다 이거. 상황적 반어랑 수사적 반어 왜 다르다고 했잖아. 이전노라 이거는 건 단어적 반어고 상황은 뭐야? 내가 생각한 상황과 정반대로 일이 진행됐을 때 내가 예측한 상황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걸 상황적 아이러니라고 했고 상황적 반어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란다. 자, 현대시의 원리 이 내용 뭡니까 내용? 2차 독성. 그리고 상황 정서 태도 형식은 운율 이미지 표현법 시상전개 어조 드르륵. 여기까지 채점하시고 예. 마이너스 몇 개 쓰시고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그럼 온라인 친구도 마찬가지고 이거 찍어서 올린다라는 거는 너희들의 모든 기록을 지금 내가 하고 있지만 나중에 여기 담임 선생님 들어올 수도 있고 막 우리가 볼 때 너희 현재 걸 쭉 보겠다는 뜻인 거니까 사진 좀 올려주고 만약에 잘 맞춘 사람 자 5개 이내 틀린 사람 오케이 1명 다음엔 3개 이내 틀려야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지금 알면 언제까지 쓴다? 재수할 때까지 쓴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수능에서는 이 비율이 30% 20%밖에 안 되거든. 문학 개념어가. 근데 고1 고2 내신에서의 문학 개념의 문학 시험에서의 문학 개념의 역할은 50%입니다. 내신에서는 이 개념어가 훨씬 더 발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수능은 이렇게 지식적인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내신은 이걸로 많이 조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필요하다. 야, 니네 문학 개념 배우고 잘했지? 이것이 몰랐으면 그냥 앞에 있는 작품 더럽게 외우고 이 표현법 올라가도 틀려버려 이거. 마이너스 4.7점 막 이렇게. 그걸 개념화하는 거예요. 야 개념화 특강 내 처음 해준 거다 아직 오래. 작년에 조금 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했어. 자 가보자. 자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녹화되고 목소리 나오고 자 빨리 가자. 아직까지 뭐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아직까지 표현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수사법이라고 있어요. 문학 개념 이거 넘어가면 이제 그다음에 소설도 가야 되는 거야 소설. 이거 수지 애들도 그렇고 무조건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근데 부처는 내가 자기 있으니까는 듣는데 수지국풀 잘 안 듣는데 안 들으면 니네 1학기 중간고사나 니네 학교 알림이 가면은 그거 있죠. 수준 편차랑 니네 그거 아니? 그 A, B, C, D 해가지고 A까지가 몇 프로인지 이런 거 알려줄게. 중3 때까지 니네 A가 몇 프로야 학교에서 40% 50%라고 하죠. 개나 소나 다 90점 넘잖아. 고1 때 A가 몇 프로인 줄 아니? 고1 때 A가 15%에서 20% 사이로 떨어집니다. 고1 때가. 고2 때 A가 90점 이상이면 고2 때는 몇 프로게? 고2 때. 더 떨어지 고2 더 어려워진다니까. 90이 안 나와 고2 때는. 그래서 고2 때는 7, 8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고2는 다 1등 컷이 88이라는 거야. 다시 한번 중학교 때 1등은 뭐야? 98점, 99점 다 이거잖아. 고1 때 1컷은 96이나 92예요. 고1 때는. 고2 때는 88이나 86이 돼요. 고3은 90점 이상이 3%입니다. 고3 때는 1등급 컷이 82점이 됩니다. 국어가. 그러니 너희는 고1 때보단 고2, 고3 때 훨씬 더 어려워지니까 빨리 기출문제 풀어라 이런 뜻인 거지. 점점 떨어집니다. 이게 90점 넘는 비율이. 자, 가자. 자, 강조하기 간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요. 이런 거 안 나오고 비교법 갑니다. 비교법. 야, 비교법 뭐겠니, 비교가?
비교 끝. 엥? 야, 여기에 비교가 어디 있어? 아유, 뭐 이런 거. 밤은 얘네를 무지개보다 곱게 짜나니. 이게 무슨 말이니? 무지개를 봐도 과거의 상이 되는데, 왜 무지개 보면 그냥 어린 동심이 생각나잖아. 근데 무지개보다 더 과거의 상을 잘 시키는 게 뭐다? 밤. 그래서 밤의 2차 속성 뭐 있죠? 밤의 2차 속성 1번은 일제시대 암흑이죠. 부정적인 거지만 밤의 좋은 2차 속성은 뭡니까? 성찰의 시간. 그렇죠. 밤에 좋은 것은 성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에서 내가 그 육척밤은 낭회나라 밤비가 내리는데 그 밤이 두 가지 의미 있었죠. 맨 1년에 있었던 밤은 일제시대였고 6년에 있었던 밤비는 성찰의 밤비였습니다. 이거 핵심 포인트라고 했죠? 네. 이 동네 학교에서 이거 쉽게 쓰여진 시 나오잖니? 무조건 6년의 밤비는 긍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밤이라는 속성이 두 개가 있다. 부정일 수도 있고 성찰일 수도 있고 지금은 성찰의 밤이다라는 거 이렇게 좋아한다. 낮에는 바쁘니까 못하는 거죠. 자,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야. 구름 보다에다 보다. 얘들아, 이 보다가 그 문법 우리 품사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 품사 했어요. 품사. 소리 잘 들리나 모르겠다. 내가 너무 높게 찍었나 이거? 높게 했나 이거 모르겠네. 자, 보다 뭐라 그래? 보다를 비교하는 부사 적조사. 자, 문법 용어가 들어간다. 이 보다 비교하는 역할을 하는 부사적 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가 되는 거지요. 보다. 조사니까 앞에 채워나오고 붙었지요. 구름보다 비교하는 부사적 조사다.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법 용어였어. 문법 용어. 그다음 자, 비교 넘어갈게요. 자, 보자. 다람쥐 쫓지 않고 매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고요가 뼈를 저리운대요. 표현법 중이죠. 눈과 밤이 종이보다 희구나. 이게 장수산인데 이것도 뭐 이거 그냥 써 그냥 주제가 탈속입니다. 탈속. 장수산 나와서 탈속이야. 탈속. 를 벗어난 경관입니다. 묘사한 거야. 아, 고요가 뼈를 저리운데 시인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죠. 고요함이 뼈를 저리운데. 너희는 언제 뼈를 저리우지? 숙제 안에서 존에 맞을 때. 뼈가 저리죠. 간다. 자, 비교법과 직유법의 차이? 뭐 이런 거. 꽃 보다가 나오면 비교법이고 철험은 직유법이겠죠? 끝. 자, 대조법 갑니다. 대조법 별표. 자, 이 대조는 얘들아, 대조가 왜 중요한지 아시까? 대조가 뭐 하는 거니, 이거? 서로 다름을 강조하거나 선명한 인상이 느껴지게 하는 거라서 모든 광고회사라든지 아니면 무언가 니네 대조법 중에 니네 엄마가 너희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알아? 이놈의 자식아, 엄친아. 엄친아가 뭐예요, 이거? 야, 이놈의 자식아, 엄마 친구의 아들은 이번에 내신이 몇 등급 나왔는데 너는 학원 다 보내줬는데 왜 이따위야? 엄마 친구 아들은 이런 거. 알겠지? 그럼 너희 뭐라고 해야 돼? 엄마, 내 친엄. 뭐야 이거? 엄마, 내 친구 엄마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다 대조야, 대조. 대조를 하면 그렇게 주제가 빨리 전달돼요, 이게. 대조를 하자니 주제 형상화가 너무 빠른 법이라서 이거는 일상생활이나 애플, 야, 니네 삼성 핸드폰 광고 알아? 뭐랑 비교해? 애플과 비교해, 아이폰이랑. 미국 가잖아? 어떻게 하지? 되게 떨어뜨리는 거 알지? 삥, 빵, 아이폰 깨진 거 막, 이거 밟았겠지만? 그거랑 삼성은 멀쩡해요. 이거 대조하는 광고, 모든 현대인의 광고에 삼성, 애플 얼마나 광고자인가 전 세계 최고겠어. 삼성, 애플 광고한다는 건 전 세계 광고에서 1등이라는 거지. 걔네도 쓰는 방법이 대조입니다. 이 대조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겠니? 지금도 얼마나 잘 쓰는 거 알겠어? 그러면 수능 교수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엄청 좋아합니다. 이게 대조법은. 근데 그냥 비교나 대조나 그놈이 이게 아니야 이건. 나는 알지. 27년간 수능했으니까 이 대조법이 얼마나 많이 언급됐고 얼마나 너희의 15년 선배, 15년, 20년 전 선배들이 저 대조법이 낚였는지 내가 알지. 옛날 내 제자들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미리 이제 내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지. 대조법 조심해. 조심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다 대조 되겠죠? 광엽이 뭐야? 광엽이. 광엽 의미 또 광
넓고 협소한 이런 거겠죠? 광대하다, 협소하다. 의 대조. 자, 여기 대조 있니? 얘들아, 또 대조가 또 어디서 많이 쓰이죠, 너희들? 나는 외로운데 주변 환경은 열나 좋아서 나로 하여금 정서적인 더 압박감을 주는 걸 뭐라고 했어, 내가? 여섯 음절. 객관적 상관물. 시적하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상황에 객관적 상관물이 있다고 했잖아. 그때 대조가 많이 나오죠. 그럼 대조하니까 어떻게 돼? 원래 외로운데 저놈 때문에 더 외로워지잖아, 이게 대조가. 이게 대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내 고향이란 말 수많은 노랑 오자는 무덤이니까 뭐야? 고향과 무덤의 대조 이렇게 되는 거죠. 좋았던 고향이 지금 안 좋은 무덤같이 생겼다. 또 얘들아, 또 대조를 발견하면 뭐가 된다고요? 시작. 주제가 나옵니다. 대조를 발견하려고 노력하자. 시작. 대조법, 대조법, 대조를 발견하려고 스스로 먼저 노력하자. 그러니까 중요한 표현법은 내가 좀 더 오래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요한 표현법은 그 다음 발로 오랬구나. 멋있죠. 이런 것도 있다. 야, 멋있다. 이거 사랑이 어떻더냐, 둥글더냐, 모나다라는 건 뾰족하다는 뜻인 거죠. 이렇게 모나다. 이거 대조라는 뜻인 거지. 이거 대조라는 뜻인 거고, 발로 재겠더냐, 자로 재겠더냐, 특별히 긴 줄은 모르되 끝간대를 모르겠노라. 야, 너무 멋있지 않니? 야, 감탄 없냐? 감탄 안 하냐 이거? 사랑에 대한 정말 본질적인 고찰이죠. 사랑은 둥글에 네모네. 이거지 임마. 안 해봐. 사랑 다 해봤잖아. 초등학교 6학년 때. 둥글다가 뭐가 났죠. 사랑은 길어 짧아. 짝사랑 좀 해봤니? 선생님 짝사랑 1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짝사랑 1년하고 고백 딱 10분하고 차였죠. 와, 1년을 짝사랑 고민하고 10분인가 5분 고백하고 오빠 왜 이래? 미안해. 하고 소주를 한 달 동안 마셨죠. 불 끄고 촛불 하나 켜고 두문불출하고 그리고 소주 한 잔, 임청정에 소주 한 잔 틀어놓고 그리고 안주는 새우깡. 한 달 만에 살아났습니다. 이거 첫사랑의 아픔. 녹화되면 안 됩니다. 자로 이거 자. 이거 척자입니다. 척자. 이거 줄자. 30cm 자. 야, 너희 그 한자가 몇 cm인 줄 아냐? 한자가? 30.3cm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 30cm 자가 있는 거야. 기억해라. 자, 대조법 비교부터 했지요. 넘깁니다. 자, 반복법. 이런 거 쉽다 얘들아. 빨리빨리 넘어가자. 반복하는 거겠죠? 반복법을 놓치는 놈은 그건 한국 사람이 아니죠. 끝. 넘어간다. 눈이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거 눈 써봐. 눈. 이 있으면 되는 거야. 끝. 물론 반복법이 반복법 너무 쉽게 넘어가겠다. 자, 반복이다. 뭐 나와? 아까 내가 책 줬잖아. 너 거기다 한 10페이지만 찢어줘. 얘. 너 선물 준 걸로 10페이지만 찢어줘. 오, 운율입니다. 운율이죠, 운율. 그 다음, 열거법. 알죠? 나열하는 거. 열거는 같은 말 나열이라고 해요.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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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끝. 난 좀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냥 중요한 거 자세히 설명하다 덜 중요한 거는 그냥 바로 퉁치는 거. 오케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다음 과장법. 자, 과장법 다 쉬운 거야, 이거 얘들아. 야, 여기 과장법 어디 있니, 이거?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나 한양 섭섭해. 어디가 과장법이야? 그렇지. 얘도 좀 과장적이죠. 설마 선생님 360에 올 수 있지요? 눈물 안 나와? 안 나와? 생성이 안 돼? 또 어디 있을까 이거? 이것도 모란이 졌는데 내 일생이 끝났대. 꽃 하나 졌는데 내 한 해가 간대. 오버 액션. 이런 걸 과장법인 거예요. 알겠죠? 야, 니네 주변에 누가 제일 많이 과장하냐? 과장 뻥치는 사람 누가 있냐? 그 아버지 뻥치지 않냐? 아버지 과장해? 안 해? 과장 안 해? 그만 얘기하셔? 오케이.
내 주변의 과장법이 그 유머의 하나의 포인트다. 유머적인 개그 할 때 과장하면 재밌어 합니다. 이런 그 개그 잘하는 법이란 책 알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 개그, 그 칸트가 써서, 철학자 칸트가 개그론을 쓴 거 알아? 유머론? 개그 잘하는 법이라는 걸 철학자 칸트가 썼습니다. 개그하는 원리. 읽어보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칸트라서. 내용은 그냥 개그에 관련 내용이래. 근데 이해가 안 돼, 젠장을. 하나도 안 웃겨. 간다. 자, 여기는 과장법 어디 있어? 하루가 달려. 그렇지. 야, 이 상사가 뭐니, 상사가? 이게 그 상사병이죠. 상사병이 뭐예요? 사랑해서 걸리는 병, 상사병. 우리가 짝사랑할 때 드는 병이 상사병이에요. 그러니까 상사병을 한 번씩 걸리는 건 좋은 거예요, 청춘 때. 여자들은 잘 모르는데 남자들은 한 번씩 걸릴 거야. 갑니다. 자, 현재법 뭐겠니? 여기 현재법의 근거 어디 있어? 현재법의 근거. 현재법의 근거. 뭐야? 아, 찾아. 동글뱅이. 어디가 현재법의 근거야? 성용을 요 니은이죠, 니은. 니은. 맞은 거지. 일광욕 한다니까. 니은. 자, 그 현재법이 나오려면 뭐가 되는 거죠, 이거? 자, 쓴다. 시작. 현재 시제 썸 어말 어미가 뭡니까? 니은이나 는이죠. 니은이나 는. 막연히 간다 현재가 뭐야? 가다 현재는 간다. 가다 현재는 잔다. 이렇게. 니은이나 는. 됐습니까? 현재 시제를 알려주는 써너말음인데 이거 품사론 강의할 때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됐고 또 하나 뭐냐면 얘들아 니은는 말고도 이거 있잖아. 그녀는 예쁘다. 이거 현재야 아니야? 현재 얘들아 봐. 더 깊이 가볼게. 이 니은 현재 시제 선어럼이 니은과 는이 붙는 단어는 동사야 형용사야? 동사. 동사죠. 동사 형용사 판별법에서 나오는 현재 시제 선어럼이가 붙어서 말이 되는 건 동사죠. 그러면 예쁘다는 동사야 형용사야? 형용사니까 니은은이 붙어 안 붙어? 안 붙지. 그러니까 형용사지. 그래서 형용사는 이 자체가 현재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니은이가 예쁜데 하면 형용사가 안 되는 거니까 얘는. 그래서 형용사는 그 자체가 현재형이고 동사는 니은은이 붙어야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법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 이런 건 없었어 그냥. 현재법은 이런 거 없어. 그냥 현재의 상황은 하면 현재 시제 선어말음인데 니은이 붙거나 형용사 그 자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없다 동사 형용사야. 없다. 나비 한 마리도 없는다.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형용사지. 그러니까 그 자체가 현재입니다. 얘는 그래서 이 과거가 되면 어떻게 돼? 과거가 되려면 없었다지 없었다. 미래는 없을 것이다 말고 없다를 없을 것이다 말고 미래가 뭐야?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는 get이다 get. 를 것이다는 관형사고 그거는 관형사음이고 없겠다입니다. 없겠다. 니네가 이 get을 빼먹어. 미래. get은 미래. 필기하고 있니? 필기가 뭐라고 했죠? 그냥 듣는 것보다 필기가 5배의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손가락 움직이는 게. 이번에 그 쇼트트랙 우리 3000개주 우승한 거 봤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을 꺾고 3000m 여자. 근데 거기서 유튜브 봅니다. 틱톡 같은 거 좀 보고 스트레스 해소할 때는 좀 봐요. 재밌죠? 빠져나올 수가 없어. 딱 하면 3시간 봐. 미쳤어요. 틱톡 미치겠더라. 걔는 너무 감각적이라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이거 한 두 개만 더 볼까? 또 볼까? 또 볼까? 너무 짧아서 그게 인간의 그 말투 신경을 너무 자극해. 그거 또 유혹이더라고 선생님도. 나 잠깐 봤는데 어젯밤에 본 건가? 쇼트트랙 3000개주 이 여자 이겼대. 별거 아니야. 우리 금메달. 옆에 이제 무슨 은메달 중국 애들 있고 뭐 노르웨이인가 스웨덴 애가 했어. 별거 아니야. 이 마스크 쓰는 거 있지 마스크. 그 메달을 이렇게 목에 걸어야 되잖아. 뭐 걸을 땐가 뭔가 할 때 마스크를 다른 나라 애들은
이렇게 다 벗어서 내려놓고 두 손을 사용해서 걸어야 돼. 우리나라 애들은, 우리나라 여자 우승한 애들은 마스크를 이 한 손으로 다 한대.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딱 걸고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다 한대. 이게 무슨 차이야? 그만큼 손가락이 발달됐다 뜻이야. 아니냐? 다시. 뭔가 할 때 걔네들은 이걸 벗고 나서 다 한 다음에 다시 또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손으로 얘를, 그만하, 이거 또 중요한 거 아니다. 너희들 지금 나의 깊은 뜻을 이해 못해서 이 새끼들이. 아니야, 내가 설명 잘 못했어. 이게 이해했어? 설명해봐. 자, 간다. 이 캣, 미래야, 미래. 캣 미래야. 그 썬니 캣 미래야. 내가 왜 강조할까? 캣이 미래인지 몰라서 틀리는 니네 15년 전 선배들 많이 봤어. 캣 미래야. 됐지? 그 다음. 자, 점층법 별표. 그나마 이제 나오는 게 점층법이죠. 점층법. 점층법의 반대가 뭐라고 하죠? 이거를? 범함 점점 낮추는 걸 뭐라고 하죠? 반대가? 선 방법. 얘는 반대. 그러니까 점층법은 점점 크게 하는 거야? 점점 약하게 하는 거야? 점점 크게 하는 게 점층이면 점점 약하게 하는 건 방법인데 이름이 또 하필 강이야, 또 새끼가. 점점 강하게가 아니라 점점 약하게 해야. 자, 이 점층법도 얘들아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습니다. 자, 야야야야, 이거 뭐야 이거? 야야야야. 쉬운 거죠. 두 번째 쉬운 거. 점층법은 첫 번째 뭐냐면 이렇게 글자 수 이렇게 짝짝 길어지는 거, 이렇게 길어지는 거. 응? 뭐지? 까먹었어.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점층이죠. 다시 한번. 아까 소리를 크게 한 건 점층이죠. 시행의 길이가 길어진 것도 점층이죠. 여기까지가 쉬운 점층이야. 왜? 눈이면 되는 거잖아. 자, 어려운 점층이 뭘까요? 어려운 점층이 뭘까? 의미가 점점 강해지는, 얘가 어려운 점층이야. 왜 어려운 점층이야? 이 의미라는 게 뭐야? 의미를 한다는 건 이해가 됐다는 뜻인 거거든. 이해를 해야 점층인지 아는 게 어려운 점층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점층 되게 쉬워야 합니다. 점층을. 왜? 뭐 점층 뭐 커지면 되겠지 뭐. 이건 눈으로 보이는 건 되게 쉬운 거지만 의미가 커지는 거야. 잠깐만 봐라. 얘 왜 점층이야? 의미로. 매운 계절. 야, 매운 계절 뭐냐 이거? 시각의, 이거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죠.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쓰세요. 계절은 시간. 추상적 관념이 맵다. 추상적 관념의 감각화입니다. 매운 계절. 그때 한번 얘기했죠. 의채찍의 갈겨. 국방으로 왔죠. 왔는데 하늘도 그만 끝난 고원이죠. 허리빨 칼날질 위에서 어때? 위험도가 똑같니? 위험도가 점점 세지니? 위험도가 세지죠. 그래서 점층법인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란다. 자, 극한의 현실 상황이 점점 그러니까 너희는 뭐 이놈이나 똑같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층법이 아닌 거죠. 하지만 분명히 점점 세지고 있다라는 거야. 얘는 천세보다 만세가 더 센 거죠? 더 큰 거죠? 점층법이다. 거기다 볼래 얘들아? 천세는 뭐 천년 사세요, 만년 사세요라는 거잖아. 이게 복을 기원해 주는 건데 이번에 무쇠기둥에 꼽힐 수 있어 없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불가능한 상황에 기대었다는 뜻인 거죠. 쓰세요. 불가능한 상황. 불가능한 상황. 필기 잘하고 있습니까? 열매가 열어서 따드리도록 누리수소니까 훨씬 더 세진 거죠. 만세, 왜냐면 봐라. 천세 살 수 있잖아. 못 살아? 만세 살 수 있잖아. 얘는 억만세도 안 일어나는 거지 얘는 지금. 이해됩니까? 의미상 커졌다. 이게 점층인 거야. 이런 게 점층인 거야. 다음. 자, 점강은 그 반대겠죠? 점강은 그 반대. 점강은 그 반대. 다음. 영탄법 갑니다. 자, 영탄법 별표.
자, 영탄 간다. 자, 영탄법을 만드는 방법 네 가지 내가 적으라고 했었죠. 어디다 적을래? 영탄법 만드는 방법 네 가지. 1번 뭡니까? 그죠? 모든 감탄사는 다 영탄법의 근거로 작용하지요. 모든 감탄사 하나씩 얘기해봐. 감탄사. 우와. 똑같은 거야. 우와. 우와, 너는 오와? 아, 오케이. 넌 오와, 넌 우와. 오랑우탄이죠? 너는 헐. 와, 너는 어머나. 어머나 괜찮다. 그래서 어이쿠. 감탄사입니다. 알겠죠? 철수야, 이거 감탄사야 아니야. 철수야는 고유명사에다가 혹격조사 붙은 거지. 감탄사 아닙니다. 오케이. 자, 이런 감탄사가 나왔다. 다 영탄법. 자, 두 번째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잘한다. 감탄형, 동결, 어미. 야, 감탄사는 그 앞에 있는 거이고 어미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맨 뒤에 있는 단어가 어미야. 그러면 감탄형 종결 어미에 들어가는 단어가 뭐라고? 세 개만 적어봐. 이거 세 개. 구나, 로다, 이구나.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다워라. 얘네까지가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즉 어떤 단어가 아닌 거니 얘들아? 이 다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다로 끝나는 거 아닌 거야. 다는 평범한 거니까. 밥 먹어 다가 아닌 종결어미는 다 감탄형이란다. 그러면 이런 감탄형이 보이면 무슨 법? 무슨 법? 영탄법입니다. 여기서 군화가 제일 쉬운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군화를 준다 안 준다? 군화가 너무 당연해서 군화를 빼고 딴 거 준다는데 애들은 군화만 기억하면 문학 개념어가 약한 아이들인 거예요. 플러스 알파죠. 이건 플러스 알파. 군화가 감탄형 종결어미의 핵심인데 하도 너희가 이걸 다 아니 다 아니까 안 준다는 뜻인 겁니다. 걔네들이 선생님들이 이해됐을까? 너무 너희가 다 알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안 주고 이런 걸로 준다. 그 다음 세 번째 의미.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세 번째 부름. 상단아 사나 어머니 사람이를 불렀죠. 무슨 법이라고요? 부른 거? 부른 것도 영탄입니다. 부른 것도 감정이 고조될 때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것도. 맞습니까? 그래서 부름도 영탄인 거예요. 하나 더 하면 뭘까? 하나 더 하면. 설이법. 기쁘지 않을 소냐? 기쁘지 않을 소냐? 솔직히 여기 들어가는 거죠. 원래 여기 들어가는 거죠. 대단하지 않으리. 다 여기 들어가는 건데 그게 설이법이니까 얘도 포함시킨다. 영탄법. 자, 여기 어디 있니 얘들아? 이거 너무 쉬운 거 이런 거. 이거 너무 쉬운 거 이런 거. 너무 쉬운 겁니다. 군화 안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이해됐죠? 왜 안 나오는지 알겠어? 군화가? 지금은 예시가 군화지만 군화는 빼시는 게 아예 좋아요. 그냥 군화 믿지 마. 딴 걸로 기억한다. 됐습니까? 영탄법 혹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얘들아? 영탄법 혹은 영탄적 어조 같은 말인 거죠. 자, 유리창 알죠? 유리창. 소통과 단절의 매개체. 고운표 혈관이 찢어진 채로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자, 매화사, 매화를 예찬하는 거. 어리고 성긴 매화 너를 믿지 않았더니 눈 약속. 이 기약은 약속이란다. 기약해줘. 약속이다. 눈 약속. 눈 약속. 눈이 와도 시련이 와도 매화 절 필게요. 임금님 임진왜란이 일어나도 저는 임금님 보필할게요. 이게 눈 기약이야. 눈 약속. 시련 약속이야. 남자 여자 가끔 결혼할 때 그거 하잖아.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거무원이 팥뿌릴 때까지 둘이 같이 사랑할 것이냐? 네. 하지만 뭐 바로 깨죠. 자, 영탄법, 미화법 여기까지. 연세법, 미화법 두 개만 더 하고 쉬자. 여기 끝내야 되니까. 오케이. 자, 연세법 별표. 연세 뭐겠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겠죠. 꼬리에 꼬는 건데 이게 옛날에 빨간색 간다. 빨간색. 이 연세법이 수능에 나왔는데 와 이게 함정이야. 얘들아 연세법 갖고 수능 교수는 어떻게 함정 냈을까요? 연세법 우리 다 볼 수 있고 눈으로 다 보이거든. 근데 연세법이 수능에 나왔는데 한 30%가 못 찾았습니다. 연세법을 이 쉬운 걸.
왜일까요? 자, 우리는 연세법을 주로 단어로 해, 단어로. 우리 연세법 가장 유명한 노래가 뭐야?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는 야, 이건 어떻게, 이거는 지금 만국 공통의 노래야. 나 어렸을 때 한 건랑 똑같아. 이거 어떻게 안 변하냐? 높으면. 백두산 맞아. 백두산은 뾰족해. 뾰족해까지 나와. 뾰족하면 바늘. 야, 이거 아주 전통적인 아이인데? 바늘은 아프면 병원 가서 엉덩이에 주사 맞아. 우리 동네 여기까지 외웠습니다. 이게 길수록 전통적인 동네란데. 자, 지금 구로 이어졌어? 단어로 이어졌어? 사과, 그지? 그 단어로 이어지는 건 연세법 찾겠지? 그러면 수능 교수는 날 단어로 줬겠어? 구로 줬겠어? 구. 구가 뭐야, 구가? 단어가 두세 개가 묶인 거를 못 찾다는 겁니다, 애들이. 이 느낌 알겠어? 단어 대 단어는 눈을 찾아. 구로 묶이니까, 봐봐. 이거 봐라. 이거 단어로 연세야, 구로 연세야. 못하네? 못하는 거 없잖아, 여기. 그러니까, 연세 아니잖아. 이러는 거, 애들이. 몰라야 돼, 이거. 보지 못하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건 구로 연세된 거야, 구로 연세. 야, 애들은 다 이걸 본 거야. 못하네? 못하네 없는데. 이렇게 한 거야, 이거. 이해됐습니까? 이게 연세법의 유일한 플러스 알파입니다. 근데 연세가 뭔지 설명하지 않아. 알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학교 내신 선생님들이 플러스 알파로 연세법일 때 이걸로 줄 겁니다. 구로. 단어로 안 줄 거예요. 하나만 더 할게. 자, 미화법. 얘들아, 이 미가 뭐겠니, 미가? 아름답게 하는 거. 뭐, 완곡어법이라고 한다. 완곡어, 완곡하다. 완곡한 표현이라고 하죠, 이거. 얘들아, 완곡한 표현은 자기가 원하는 단어를 써야 돼, 안 써야 돼? 안 써야 되죠. 원하는 단어는 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거라니까? 창문 열어서 추워. 문 좀 닫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거 완곡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뒤에를 부드럽게 한 게 완곡이 아니야. 자, 문이 열려 있어. 너한테 문 닫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유찬아, 좀 춥지 않니? 이게 완곡인 거야. 돌려 말하기. 이 곡자가 돌리곡자야. 그러니까 완곡하니까 야, 문 좀 닫아. 이거보다 완곡은 문 좀 닫아 주시랍니까? 이게 완곡이 아니라고. 문 좀 닫아라는 직접적인 걸 얘기하면 안 된다고. 니네 완곡을 문 닫아가 아니라 문 좀 닫아 주시면 안 돼요? 이건 예의적인 거지 완곡이 아니라고. 완곡은 뭐다? 그 직접적인 얘기를 안 하고 다른 말로 해서 하게 할게 만드는 걸 완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완곡한 거절. 저는 그거 못 사겠어요. 이게 완곡한 거절이 아니야. 전 그거 이미 집에 있어서요. 이게 완곡한 거절이지. 그거를 제가 지금 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완곡한 거절이 아니야, 이게. 이해됐습니까? 자, 완곡 외웠니? 합법 장문에 자주 나온 용어야, 이게. 합법 장문에 완곡이란 말이 나와요. 엄매에도. 완곡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말 부드럽게 했다고 완곡이 아니에요. 자, 해봐. 선생님 그만 쉬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완곡하게 해봐. 뭐가 힘들어? 네가 뭐 해서 내가 힘들지? 농담이야? 알았어? 쉬었다 할까요? 그게 이제 미화법이라고 하는 거니? 뭐가 미화니 여기서는? 그냥 아름답게 표현했대요. 그만 마치겠습니다.